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올해 내가 내야 될 세금 도대체 얼마나 될까? 홈택스에서 계산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도대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단순히 이제 수입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공제를 넣고 또 이미 낸 세금까지 반영을 해야 진짜 내가 내야 될 세금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는 구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부터 내가 받을 환급 또는 내가 내야 될 세금 차이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계산만 제대로 해도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은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데, 종합소득세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확인하는 게 1차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보시면 내가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이 되었는지, 프리랜서였다면 프리랜서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저희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 어디에서 얼마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매출액은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비용은요? 이건 직접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동안 1년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년치 비용에 대한 정리가 막막하셨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인건비 지출액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용도 결정이 되면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서 이제 소득금액이 결정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 원이었고 1년간 사용한 비용이 6천만 원이었다 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1200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런 식이에요. 지금 사례에서는 순이익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5%를 적용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하면 세금은 474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라든지 감면이라든지 기납부세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최종 세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이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 금액을 차감하시면 되고,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예납을 통해서 5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26만 원을 환급받겠죠? 반면에 프리랜서는 미리 떼인 금액이 1억 원의 3%일 테니까 3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감을 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74만 원이 되겠죠. 결국 그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기 때문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결정되는 세액을 줄여야 되겠죠? 결정되는 세액을 줄이려면 비용을 많이 넣거나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서 세액 자체를 줄이는 걸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경비 처리는 대체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실제 쓴 비용을 전부 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같은 장부 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번 것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썼다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결손금을 2월에서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많다면은 비용 처리 한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접대비나 기부금이나 그다음에 업무용 수용차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사업상 관련된 경비라고 한다면 경비 처리 한도는 없어요. 요즘은 워낙 홈택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세금이 완전 계산이 완료된 안내문이 오게 되는데 모두 채용 신고서라고 하죠. 이 금액이 과연 정확한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주시는데요. 그 홈택스 자동 계산은 AI가 국세청이 가진 정보로 단순 계산을 한 거예요. 뭐 실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아이가 태어났거나 기존 부양가족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정보들이 국가기관이니까 알아서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양가족 공제라든가 또 실제 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1인 공제만 있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된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는 실제 쓴 비용을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꼭 따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실제 예시까지 들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매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비용도 정리해야 되고 공제 감면도 반영하고 또 이미 낸 세금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진짜 정확한 세액이 나오죠. 특히 그 홈택스에서 보여주는 자동 계산 금액은 그 과세 자료를 그냥 반영한 임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절세까지 하고 싶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세금도 줄이고 환급까지 받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디자인텍스에 상담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절세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